컨텐츠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화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에 좀 더 보기 좋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포토샵으로 미리 저장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상단 메뉴를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각각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메뉴명들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는 펜션 소개 화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그대로 또 간격을 줘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화면들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메뉴명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한 4개 정도의 메뉴명을 이렇게 정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정해서 더 예쁜 그림으로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메뉴명들을 글자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자, 팔레트가 나타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이미지나 사진들을 좀 넣어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진까지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시 그림 삽입 아톰을 사용을 해서 그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치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의 전체의 크기도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입맛에 맞게 더 예쁜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펜션 소개에 대한 화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하단에는 펜션 소개하는 글이라던가 텍스트,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죠. 지금 HTML 삽입 아톰을 사용을 해서 이 펜션 소개 안내 글들을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 속성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동 크기 조정이라던가 영역 표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글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 스크롤바 표시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백 설정은 기본으로 13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5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HTML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떤 글자를 넣을 건지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저장해둔 그런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 방식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제가 HTML 편집에 글을 넣었던 그 글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빠진 글들이 있다던가 안내 문구가 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여기서도 또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 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글자의 크기라던가 색상, 폰트들을 모두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도록 진하게 한번 해보고요. 필요 없는 글들은 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글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글까지도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펜션에 관한 전화번호라던가, 그리고 담당자분이 있다면 그분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펜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주소를 한번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이미지나 그런 색깔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한번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들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화를 터치를 하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메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동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주게 되고, 여기 읽기 전용이라고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실행 모드에서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입력란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입력란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메일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기본값에 역시 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 이메일을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 실제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완성이 된 겁니다. 역시 동적 속성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 주소, 해당 주소가 나타나서 지도가 보여지게 되는 그런 동적 속성 기능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주소라고만 적어주게 되고, 역시 입력하는 방식은 기본값에 그 주소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적 속성에는요,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위치 정보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선이 보이는 게 조금 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 전체의 선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성을 선택하게 되고, 지금 입력란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하잖아요. 기본값으로 물론 넣어주긴 했지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행 모드를 전환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와 이메일, 주소까지도 모두 잘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간편하게 몇 번의 클릭, 아톰 사용으로 전체적인 웹페이지 화면이 하나 금세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빠르고 쉽게 웹페이지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